8월 24일 월요일, 저희가 출장으로 왔던 프랑스의 모든 일정이 끝이 났어요. 파리 샤롤드골 공항에서 차량을 빌려와 선생님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25일 화요일 아침 저희의 첫 번째 골프 여행지인 노르망디 지방의 에트르타로 떠나려는 중입니다. 전날 저녁 선생님네 부부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선생님 부부도 이날 아침 일찍 휴가를 떠났어요. 저희에게 집키를 맡겨놓고 말이죠. 자, 저희와 8월 말까지 함께할 렌트카입니다. 이 차는 파리 샤롤드골 공항의 유로카에서 빌렸습니다. 이게 차가 뭐야? 스즈키. 이제 떠난대요. 3시간 걸리는 곳이었어, 여기가? 국도로 3시간 걸리는 곳인데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반 정도 왔습니다. 노르망디는 프랑스 서북부에 있는 지방으로 파리를 기준으로 기차와 차량으로 3시간 남짓 걸리는 곳에 있어요. 에트르타는 2개의 거대한 코끼리 절벽이 유명해요. 너무나 멋진 풍경이라 많은 예술가들이 화폭에 담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곳은 이 아름다운 절벽 해안을 산책하는 게 관광 코스이기도 한데요. 이 절벽 위에 바로 아름다운 골프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골프장을 가기 위해 에트르타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르망디는 1944년 6월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독일 지배하에 있던 프랑스를 탈환하기 위해 노르망디 해안에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이기도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북서 유럽의 해방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전투가 되었대요. 저희가 여기 에트르타라는 도시에 왔는데 여기서 2박을 할 거예요. 여기가 절벽, 코끼리 모양의 절벽 해안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유명한 곳인 것답게 이렇게 관광지 표가 좀 나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센터도 되게 크네. 저희가 여기서 되게 여기 센터에 가까운 곳에 남편이 숙박을 예약을 했습니다. 요번에 숙박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남편이 다 알아서 했거든요. 숙박이랑 차량이랑. 그래서 이제 뭐 믿고 맡겨왔으니까 잘 됐겠죠. 저 표정 뭐야? 남편이 은퇴를 하기 전엔 여행 스케줄 짜는 건 거의 저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작년 나트랑 여행 때부터 남편과 함께 여행 스케줄을 짜게 됐는데 요번 유럽 여행의 경우는 제가 너무 바빠서 남편이 거의 도맡아서 여행 스케줄을 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여행에 만족을 못해 투정을 부릴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에 저도 입단속을 단단히 했어요. 힘들게 짠 여행 계획에 제가 무심코 한 말이 남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행히 긴 여행 동안 이런 일로 싸운 일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에트르타에 도착했어요. 저희 숙소는 호텔이 아닌 민박집 같은 곳이었는데 위치가 관광지 센터라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 헤매다가 숙소와 멀지 않는 주차장을 찾아 주차하는 중입니다. 여기도 자리가 많지가 않아 기다렸다가 주차를 하고 주차 정산을 하기 위해 머신으로 갔어요. 주차비 결제는 이 머신을 통해서 하는데 본인이 머물 시간을 미리 생각해서 선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먼저 차량 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차량 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차 요금은 1시간에 1유로, 1시간 반에 3유로, 2시간에 4유로, 4시간에 9유로, 5시간에 11유로, 제일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5시간 30분인데 그건 30유로였어요. 이 말인즉 그냥 1시간씩 1유로로 하는 게 제일 싼 거예요. 차를 빼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도시 내에 차를 세워두면 그냥 짐벌적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파리나 스트라스부르크 다른 큰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주차를 1시간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도시에 머물면서 주차비를 많이 낼 바에는 관광은 다음으로 미뤄두고 그냥 골프장에 가서 골프 연습을 하려고요.
1시간 동안 주차하는 걸로 1유로를 계산하고 이렇게 차 안에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빌라 모리스? 여기네요, 여기. 원래 체크인 시간이 저녁 6시인데 주차 문제로 질문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계실까 싶어 벨을 눌러봤는데 역시나 약속한 시간이 아닌 다음에는 집에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별 수 없어서 1시간 동안 주차를 해놨으니까 그동안 동네 구경이나 좀 해보려고 동네를 둘러봅니다. 해변가에 있는 마을답게 신선한 해산물을 주재료로 한 노르망디 전통 음식과 에트르타의 절벽 해안을 모티브로 한 기념품 샷들이 줄비합니다. 이걸로 만든 비스킷이래. 이게 유명한가 봐. 이게 비스킷인데 오살레드 게랑드. 이게 그 꽃소금이잖아, 꽃소금. 이게 지금 16유로야. 선물용으로 이게 16유로야. 16유로. 이렇게 카라멜, 쿠키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노르망디는 선물용으로. 시드르가 유명해요. 시드르가 한국말로 사이다잖아. 그치? 시드르가 한국말로 사이다인데 약간 사과 주스 같은. 사과 주스인데 약간 탄산이 있는 거지. 그치? 탄산이 있는 거지. 맛있어요. 또 막 비스킷이에요. 갈매기가 엄청 우거대. 어떤 맛이냐면 계란 과자? 계란 과자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계란 과자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치 여보? 계란 과자보다 훨씬 맛있지? 계란 과자하고 달라. 짭짤하고 맛이 달라요. 맛있어요. 근데 약간 계란 과자 맛은 좀 나요. 계란 맛이 나. 근데 짭짤하면서 뭐라 해야지, 바삭하다 그러나? 하여튼 되게 맛있는데 뭐라 말을 못하겠네. 프랑스 노르망디역 브루타뉴 지방의 전통 과자 갈레트 브로통을 10유로에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요. 진한 버터 쿠키였어요. 브루타뉴 지방은 특징상 바다의 습한 기후 때문에 오랜 보관을 위해 버터에 소금을 사용한다고 해요. 해서 이 과자는 진한 버터 쿠키에 짠 바다 소금 맛이 어우러져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 쿠키였어요. 만약에 여기 가보신다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답니다. 마을을 구경하다 관광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지도를 하나 받으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무료 화장실 위치도 물어봤는데 인포메이션 바로 근처에 무료 화장실이 있대요. 프랑스에서는 무료 화장실이 귀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고급 정보입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마을 주변에 무료 주차장은 없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주말과 공휴일도 예외 없이 무조건 유료더라고요. 이때의 시간이 오후 4시 40분 정도라 주차비를 내기 싫어서 그냥 골프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오후 7시에 맞춰 체크인을 하려고요. 에트르타 골프장은 에트르타 시내에서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막상 골프장에 도착해 보니 클럽하우스도 안 보이고 뭐 간판도 안 보이고 좀 이상했습니다. 되게 조그매. 되게 조그매? 저기 샵이 있고 여기 안에 또 아니 뭐 샵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뭐 저거 여기가 지금 비오가 있는 거. 여기가 지금 프로샵인데 저희가 지금 프로샵인데 지금 뭐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저 좋은데 있었는데 지금 좀 그런 거. 모든 건물들이 지금 다. Merci beaucoup, c'est très gentil. 30 balles. 35 par jeton. Ah oui, d'accord. Merci beaucoup, c'est très gentil. À demain. Non, je serai là tout à l'heure. Ah oui, d'accord. 지금 원래 내일 와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늘 연습을 하러 왔어요. 근데 저분이 여기 관리하시는 분인데 여기 지금 내일 온다니까 연습하는 거 그냥 무료로 주셨어요. 원래는 돈 좀 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곳입니다. 에트르타. 골프장에 도착했는데 클럽하우스도 안 보이고 프로샵도 못 찾고 뭐 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순간 골프장을 잘못 찾아왔나 했는데
주차장 옆에 간이로 만들어진 프로샵을 발견해서 남편이 들어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 클럽하우스가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도 이쪽이 아니라 저쪽 반대편인데 레스토랑과 그리고 뭐 프로샵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지금 간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관리자분이 내일 라운드를 온다고 하니까 이 버기카도 무료로 빌려주시고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그 코인도 무료로 그냥 지급해 주셨어요. 퍼팅이랑 다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것 같다, 그치? 되게 그냥 내추럴하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일본처럼 관리가 잘 돼 있지는 않아. 아, 저기구나. 저기가 에트리타야. 저기가 에트리타 절벽해안이라고. 아, 좋다. 바람 되게 많이 분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 어떡해. 저기는 공원 같은. 아, 여기 있네, 여기. C'est par ici, hein? Oui, oui. Oui, oui, partez d'ici. Vous voyez que notre clubhouse, Hmm? c'est là-bas normalement. Ah, C'est d'accord. avec, voilà. Mais Ah, oui. il est en travaux cette année. Ah, oui, d'accord. C'est pour ça qu'on est un peu loin. Ah, oui, d'accord. Ok. Merci Je beaucoup. vous en prie. Donc vous avez la machine à l'intérieur de la cabane. Vous mettez les pièces et voilà. D'accord. C'est Merci un- beaucoup. c'est un À prix. demain. À demain. 연습하러 가는 중입니다. 드라이빙 레인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곳은 연습하러 오기보다는 라운드를 하러 오는 곳인데 라운드 전에 잠깐 연습해보는 그 정도의 연습장인 것 같아요. 원래 버기카를 사용하는 것도 연습볼을 사용하는 것도 다 유료예요. 볼 사용 같은 경우는 한 바구니에 대략 3유로 정도 했대요. 근데 이 바구니를 2개나 빌려준 거 있죠? 그것도 무료로. 버기카 같은 경우는 라운드씩 1회 빌리는 게 50유로 정도 해요. 아무래도 클럽하우스가 공사 중이라 불편해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저희에게 서비스로 제공해 준 것 같아요. 저기 멀리 보이는 저곳이 지금 공사 중인 클럽하우스랍니다. 아마 내년에는 완성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싶어요.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롱샷들을 연습을 하고 어프로치랑 퍼팅을 연습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합니다. 치핑 그린이에요. 쇼게임 연습장이 따로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때 이렇게 공짜로 연습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여행을 하면서 쇼게임 연습장의 비용을 알고 좀 놀랐습니다. 우선 라운드가 있는 당일 연습하는 건 무료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연습만 하러 왔을 경우는 드라이빙 레인지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볼 사용비를 내고 쇼게임 연습장 같은 경우는 쇼게임 사용장비를 따로 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관리자분이 굉장한 호의를 베푼 거였어요. 지금 저희 그 체크인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였죠, 여보? 6시 반부터 8시. 아니야. 6시 반. 6시 반부터 8시였대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떠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려니까 또 1시간당 1유로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차라리 드라이빙 레인지에 가서 연습을 하고 오자 해가지고 왔는데 공짜로 연습을 하고 갑니다. 에트리타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잘 마치고 무료 주차 시간에 맞춰 숙소 근처에 주차를 하고 체크인을 하기 위해 숙소에 왔어요. Bonsoir. Enchanté. Enchantée, pas de souci. Alors, votre nom, vous m'avez dit Ouais, Kim Namsu. Namsu. Alors, attendez. On a réservé 12 jours. 2 jours. Alors, Ouais. attendez, on est le 25. 이곳은 프랑스어로는 샹브르드호트라는 한국의 민박과 같은 곳입니다. 예약은 부킹닷컴에서 2일에 29만 4천원 정도에 예약해서 왔습니다. 이 민박집의 가장 큰 장점은 위치였어요. 시내 중심부에 있어서 관광지의 접근성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반면에 숙소비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에트리타 전체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숙박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도르미 호텔입니다. 여기가 뷰가 끝내주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를 가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조회했을 때 특가로 18만원대에 나왔는데 저희가 갈 무렵에는 1박에 30만원 정도가 넘었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에트르타에 가게 된다면 한 번쯤은 투숙해보고 싶은 호텔이에요. 특가로 나온 가격으로요. Charmant. Alors, mettez-vous tranquille. Oui, oui, oui. 체크인 시 열쇠만 주는 호텔과는 달리 여기는 준장이 저희가 머무는 3층까지 올라와 방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곳은 183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민박하는 장소만 빼놓고 나머지 장소는 가족들이 머무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대문과 현관문을 꼭 잠가달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물어봤더니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료고 그 이후부터는 1시간에 1유로씩 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식으로 돈을 내냐고 했더니 1시간마다 다시 딱지를 사서 올려놓은대요. Alors, les bons restaurants, tout dépend ce que vous cherchez. Si vous cherchez du poisson, si vous cherchez du traditionnel. Oui, poisson, les c'est deux. comme ça. Alors, vous avez les deux, vous avez la flottille. Flottir. Ah, Oui, j'ai vu. Ouais. C'est une perle. C'est très, très, très bon. il y a beaucoup de personnes. Oui, c'est ça. Ah. 준장이 강력 추천한 라 플루드리라는 숯불구이 전문점인데요. 저희 숙소에서 가까웠고 숯불로 구워주는 고기와 홍합 요리, 생선 요리 등을 하는데 프랑스식 가정식으로 나오는 곳이래요. 엄청 맛있다고 강력 추천을 하더라고요. 만약 여기 가고 싶다면 7시 30분 전에는 가야 된댔어요. 주문 마감은 8시에는 끝날 거라고요. Maintenant, il est 19h. 19h. 19h, peut-être pour 19h30. 19h30. Voilà. Ah, Après, il ne faut pas y aller trop tard parce qu'après, pour les services. Ah. Parce que service 21h30, Ah. Oui. finish. Finish. Ah, Donc, il D'accord. fallait Allez un tout peu de suite, tôt. comme Ah ça oui, vous oui. êtes tranquille. Ah, d'accord. 19h30. Ah bon. 두 번째로 추천해준 식당은 르클 리방인데요. 여긴 아까 추천해준 가정식 식당보단 예산이 좀 더 비싼 곳이고 요리의 수준이 높은 가스트로노미컬한 식당이래요. 저희는 이 두 곳 중 라 플로틸에 가보려고 했는데 이미 주문 시간이 끝나서 갈 수 없었고 이튿날은 또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서 에트르타에서 저녁을 먹을 수 없었어요. 여행 가시려는 분들은 참고해서 라 플로틸이나 르클루 리팡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도시 민박 같은 이곳 빌라 모리스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깨끗하고 새로 리모델링 같은 걸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좁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왔어야 됐기 때문에 캐리어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모든 짐은 차에다 놓고 간단히 세면할 물건만 갖고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저녁 7시 10분이 넘은 시간이어서 라 플루틸에 가보기 위해 옷도 안 갈아입고 부랴부랴 호텔을 나섰어요. 준장이 당부한 대로 현관문과 대문도 꼼꼼히 잘 열쇠로 잠그고 나왔습니다. 역시 맛집인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 줄이 다 끝나기도 전에 주문이 끝나겠더라고요. 메뉴판 가격을 보니 왜 인기 있는지 알겠습니다. 12개가 26개고 6개가 26유로고 6개가 14유로. 그다음에 새우가 지금 6개짜리가 지금 이거를 먹어야 돼, 이거. 아시에트 드 프리드 메르 원 백선. 박백선이야. 빡백선. 36. 그걸 먹어야 되네. 근처 다른 식당들의 가격을 봤는데 한 사람당 40유로 이상은 줘야지 밥을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저희의 선택은 한국에서 가져온 햇반과 라면입니다. 라면에 밥을 말아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숙소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한 1시간여 분 좀 잠을 잤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 오고 골프 연습도 하고 남편이 꽤나 고단해 하더라고요. 이때가 오후 9시 30분이 넘은 시간인데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 안의 주차장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도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인지 환하게 느껴졌어요. 저 멀리 보이는 아기 코끼리 절벽도 너무나 예쁘게 보여집니다. 남편은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에트르타는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가 자주 방문해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한 곳인데요.
사실주의 작가로 유명한 귀스타프 크루베 또한 에트르타를 방문해 코끼리 바위를 배경으로 작품을 그렸대요. 그가 1870년에 그린 폭풍우가 지나간 에트르타 절벽은 현재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르세에 가본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7월 말에 방문한 에트르타였는데 날씨가 꽤나 추워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야만 했어요. 원래 노르망디 지역은 뿌린 내실을 자주 보이는 곳이에요. 이렇게나 맑고 깨끗한 석양을 감상하게 되다니 감동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Je viendrai quand vous allez sortir à 9h faire le ménage. Ah oui, d'accord. Peut-être 9h10. Pas de souci, non mais vous me dites, il n'y a pas de problème. Oui, 9h10, d'accord. c'est pas de souci. Oui, merci beaucoup. De rien, Au Au revoir. revoir. 아침이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네. 에트르타에서의 이틀째 아침입니다. 숙박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와서 놀랐네요. 햇살 가득한 창가에 조식을 올려놓고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촬영해봅니다. 여기 버터가 너무 맛있어. 그치? 지금 아침으로 주도 황주. 근데 이거 주도 오랑지 프레인 것 같아. 그치? 짠 것 같아요. 엄청 프레시한 주도 오랑지가 나왔고, 그리고 바게트, 드미 바게트. 아니야, 이거 드미도 아닌 것 같아. 한 4분의 1 정도 되나? 그치? 4분의 1 정도 되는 거랑, 합쳐서 드미. 그리고 이제 크루아상, 그리고 저희가 카페 알롱제 시켰어요. 이 정도 나와요. 카페 알롱제 아메리카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거트. 얘네 아침 이렇게 먹어요. 아침 요거트랑 그 다음에 과일. 얘네는 이 멜론이 그렇게 안 비싸가지고 잘 먹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딸기 빵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기 이제 딸기잼도 나왔어요. 맛있겠죠? 이렇게만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살이 금세 좀 쪄요. 버터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먹다 보면 배하고 엉덩이 엄청 커져요. 내가 옛날에 기억나? 내 친구들이 갑자기 나보러 이렇게 엉덩이가 서구화됐냐고. 왜 난 안 질까? 자, 이거 먹어봐. 어때요? 맛있어요? 바게트가 정말 맛있습니다. 응, 빵이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잘 굴러가요. 캐나다 있던 건 좀 후졌는데 이거 괜찮다 그래도, 그치? 그거는, 이거 되게 쉽게 잘 끌려요. 쉽게 끌고 가는데, 되게 좀 쉬워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동차를 빌리려고 했는데, 다 나갔대요. 아침에 사람이 많은가 봐요.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간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스토랑이랑 클럽하우스 이런 데가 지금 간이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골프장은 그냥 예전이랑 똑같대요. 한국은 지금 30도가 넘는다는데 저희는 지금 추워 죽겠습니다. 옷을 엄청 끼어 입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쌀쌀해요. 작년에 유럽이 엄청 더웠어서 되게 조금 더울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도 안 덥습니다. 추워요.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려서 한 지금 열흘 넘었는데 여기 온지 캠프 도와주는 기간 내내 아파서 아플 새도 없이 그냥 아프긴 했어. 프랑스의 에트르타 골프 코스는 다른 해양 골프 코스, 프랑스의 해변 마을 디에프나 비아리츠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해안에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오는 영국인의 주도로 19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프랑스에서 골프 여행을 해보니 골프장마다 영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배를 타고 도버 해안만 건너면 바로 노르망디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네요. 에트르타 골프 코스는 파 72,
6014m 길이의 18홀 코스입니다. 이 골프 코스는 바다와 에트르타만이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장소를 갖추고 있어요. 유럽 골프 매거진은 매년 이곳을 최고의 프랑스 골프 코스로 선정한대요. 이곳의 부지는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3대 해양 골프 코스 중 하나랍니다. 저희는 이날 오전 11시 티업이었는데 2명의 프랑스인 할아버지하고 조인을 했습니다. 11시란 시간이 좀 애매했는지 자동차 카트가 모두 다 대여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손카트를 하나당 6유로에 빌렸는데 같이 조인한 할아버지 두 분은 자동차 카트를 빌리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처음 온 골프장이라 길도 잘 모르고 손카트를 끌고 자동차 카트를 쫓아다니려니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두 분 할아버지는 프랑스 남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휴가를 위해 프랑스 북부지방으로 놀러 오신 거였어요. 작년만 해도 유럽이 굉장히 더워 더위로 사망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북부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러한 온도 차이로 프랑스 남부에 별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프랑스 북쪽으로 이사를 오고 있는 중이래요. 이제 나인홀이에요. 우리나라는 나인홀 치고 잠시 휴식을 갖는 거에 비해서 프랑스에서는 전홀 쉬지 않고 18홀까지 돌더라고요. 11시 티업이었으니 점심시간도 훌쩍 넘어서 배도 엄청 고팠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작년에 이거를 어떻게 했었나 몰라 이런 거를. 아이고 사람 살려. 나인홀을 끝내고 같이 치던 두 할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는 경기를 끝마쳤어요. 도저히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계속 진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선 남편이 클럽하우스에 가서 어제 그 관리자에게 저희의 사정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그 관리자분이 저희가 버기카를 원하는 걸 잘 이해해 줬어요. 단지 지금 출차되어 있는 버기카가 다시 돌아와야 저희한테 빌려줄 수 있다며 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는 잘 됐다며 점심을 먹고 좀 기다려보기로 했죠. 외국인에게 굉장히 관대한 골프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였다면 이런 게 과연 가능했었을까요? 여튼저튼 저희는 줄임배를 붙잡고 레스토랑에서 파는 오늘의 메뉴를 시켜봤습니다. 햄버거는 17유로, 스테이크는 22유로 정도 하네요. 저희는 프랑스에 와서 햄버거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를 시켰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여러가지 메뉴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모짜렐라 치즈 샐러드하고 빵이 같이 나오는 걸 시켰고 남편은 닭가슴살 리조트를 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샐러드를 빵과 함께 종종 점심으로 먹기도 해요. 이게 은근히 포만감도 있으면서 맛이 있어요. 여유있게 점심 식사를 한 후 버기카가 입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골프장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설마 강아지와 함께 라운드를 하나 싶었는데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라운드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영국 분들인데 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강아지와 함께 여기 노르망디에 왔대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렇게 애완견과 함께 라운드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부럽기도 했고요. 저기 보이는 절벽 옆에 페어웨이는 13번 홀입니다. 핸디캡 1번 홀이자 뷰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 홀은 절벽 끝쪽에 위치해 있어 바람도 많이 불고 산책길과 연결돼 있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저희가 라운드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후반의 라운드는 바다가 보이는 절벽 해안을 마주보며 라운드가 진행되었는데요. 진짜 뷰가 끝내줬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특히 절벽 해안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걸 지켜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꼭 갤러리가 있는 것 마냥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홀에선 경황이 없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막 서서 지켜보면서 공이 잘 맞으면 환호성도 보내주고 박수도 쳐주고 막 응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좀 창피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인홀을 하고 좀 쉰 다음에 자동차 카트를 타고서는 라운드를 했지만 점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정이 빠듯해 한 번만 치고 왔는데
한 하루 이틀 더 머물며 한 번 더 쳤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여기. 여기야? 여기 호텔 로그마운트. 아, 여기야? 에트르타에서의 이틀째 날 오후 5시쯤 라운드를 마치고 에트르타 근방의 이뽀르란 도시에 왔습니다. 에트르타에서 자동차로 채 20분이 안 걸리는 가까운 곳입니다. 이뽀르는 인구가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바닷가의 마을로 펫강과 에트르타를 넘어가는 알바트르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에 온 이유는 파리에 살고 있는 친한 언니가 때마침 노르망디 주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기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원래는 언니네 부부가 저희가 있는 에트르타로 오려고 했었는데 너무 관광지다 보니까 주차도 문제고 식당도 너무 비싸고 해서 좀 한가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뽀르란 마을은 19세기까지만도 어업으로 생계를 끌어나가던 어부들의 소도시였대요. 어부들이 살았던 작은 마을과 집들을 구경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식전주를 마시기 위해 해안가의 식당에 왔습니다. 노르망디는 해산물과 사과가 유명해요. 그리고 사과로 만든 시드르가 아주 유명합니다. 알코올 함량이 2%에서 3% 사이라 가볍게 마시기 좋습니다. 식전주를 마시고 수다를 떨다 저녁 식사를 예약한 시간이 되어 이뽀르의 노르망디 호텔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니 음료수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로제로 주문했어요. 제가 주문한 전식 요리가 도착했습니다. 불어로 전식은 앙테레라고 하고 식전 메인 식사를 먹기 전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 먹는 전식이에요. 남편은 리에트 드 소몽, 리에트 연어를 시켰습니다. 많이 넣으면 안 돼. 진짜. 리에트는 프랑스의 전통 음식으로 고기나 생선 등을 기름에 넣고 오랫동안 달여서 스프레드로 만든 거예요. 주로 빵에 발라 먹습니다. 제가 주문한 해산물 요리에는 이런 포크와 꼬챙이 같은 식기가 같이 세팅이 됐어요. 저 포크는 오이스터용 포크예요. 저 포크는 굴을 긁어서 떼어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세팅됐던 꼬챙이는 소라를 먹기 위한 도구였는데 소라 빼내는 게 굉장히 쉽게 빼지더라고요. 이 해산물들은 갓 만들어낸 마요네즈에 찍어서 먹는데 엄청 고소하고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먹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을 다 먹었다. 접시에다 이렇게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한다. 먹는 걸 잠시 쉬고 있다. 끝난 게 아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와서 이걸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놔야지 아, 가져간다 이거. 알겠습니다. 남편이 메인 메뉴로 시킨 명태 스테이크가 나왔고 제가 시킨 유자 소스를 얹은 필레드바. 바라는 생선이 한국어로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니네 부부가 시킨 깨갈드 복슬레라는 고기인데 새끼 돼지고기예요. 맛있다. 맛있어. 근데 한국에서 먹는 돼지고기 맛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애기 돼지야? 아, 애기 돼지예요 이게. 닭이 되게 이게 살이 되게 두툼한 게 맛있어 보인다. 이 소스도 맛있어. 내 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언니는 제가 20년 전 파리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잠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났던 직장 동료입니다. 언니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고 프랭땅 백화점의 텍스부에 있습니다. 언니는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만났지만 언니의 남편인 브리노는 제가 2016년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7년 만의 만남인데도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훌륭한 식사도 대접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에스테타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원래는 도빌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나서 그 지인이 획경에 지금 정박해 있어요. 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이 저녁 먹고 시간 같이 보냈는데 오늘 만족하지 않으면 배 구경 시켜준다 그래서 배를 구경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한국은 지금 30도 넘고 난리라는데 폭염이라지 지금 한국은?
엄청 지금 덥다는데 여기 추워가지고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피서로는 진짜 피서를 징하게 보내고 있어요. 에트르타에서 20여 분을 자동차로 달려 어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 팻강에 왔습니다. 이곳에 영숙 언니네 부부의 배가 정박해 있다고 해서 배 구경을 하기 위해 팻강 항구에 왔어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바다에서 캠핑카처럼 사용하고 있는 배는 처음인 터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언니네 부부는 5년 전에 이 배를 중고로 5천만 원 정도에 사서 주말과 바캉스 때마다 배로 여행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이때도 여름 휴가 기간이라 노르망디에서 배를 이용해 영국의 브라이튼에 갈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때마침 노르망디에 와 있고 비가 와서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캠핑카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배는 너무 신기했어요. 배 안에 작지만 침실, 화장실, 주방, 식당 등 없는 게 없었는데 바다에서 이용한다는 사실만 다르고 캠핑카와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프랑스는 인건비가 비싸서 요트를 유지 보수하는 걸 다 셀프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나라에선 웬만한 수리 같은 건 다 전문가가 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인건비나 부수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취미를 위한 공부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배 내부를 소개받고 구경하고 언니네가 준비해준 프랑스식 아침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프랑스에선 아침 식사빵으로 바게트보다는 브리오슈나 빵오 해장, 빵오 쇼콜라, 그리고 크루아상 등 페스츄리로 된 거를 많이 먹는데요. 옛날에는 빵이 귀해서 먹다 굳어지면 그 빵을 재활용하기 위해 달걀과 버터를 넣어서 다시 부드럽게 만들었었대요. 그런 빵들이 오늘날 개발돼서 이렇게 브리오슈나 크루아상 같은 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해변이나 해안가를 산책하겠는데 비가 와서 팔레드 베네딕틴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에트르타로 오는 첫날 이곳을 잠시 들려서 구경도 하고 시음이 있길래 시음도 하고 했어요. 가이드 투어가 있었는데 별 관심이 없어서 패스했습니다. 근데 이곳엔 되게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1510년 여기는 팻강의 수도원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네딕토의 수도사 돔 베르나르도 빈첼리가 여기서 비밀 비약을 만들었고 그 비약이 담긴 레시피를 프랑스 혁명 도중에 잊어버렸대요. 1863년 와인 상인인 알렉산드르 르그랑이 우연히 자신의 도서관에서 프랑스 혁명 중에 잃어버린 이 약의 성분을 발견했고 1년을 거친 노력 끝에 그것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대요. 그래서 이 영약은 베네딕트의 수도사인 돔 베르나르도 빈첼리를 기리기 위해 베네딕틴이라고 이름 붙여졌대요. 저희는 이 구장을 대표하는 그냥 리큐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만병통치약이었던 거예요. 1800년도 중반의 베네딕틴은 감기 걸리면 감기약,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뭐든 마시면 다 낫는 만병통치약이었대요. 이 시절 저희 나라는 조선시대였는데 프랑스는 그때 얼마나 부자 나라였는지 이걸 세계로 수출을 했더라고요. 신문 광고는 물론이고 여기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랍니다. 이런 곳의 광고도 그때는 베네딕틴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베네딕틴 박물관을 잘 구경하고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언니네 배가 정박해 있는 팻강 항구 근처에 레스토랑에 왔는데요. 여긴 아무래도 해안가다 보니까 해산물을 위주로 한 요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4명 모두 물 프리츠라는 음식을 시켰는데요. 물은 홍합이란 뜻이고 프리츠는 감자튀김이에요. 신선한 홍합에 마늘, 파 이런 향신료 같은 걸 넣고 잘 익혀 나오면 저렇게 레몬을 뿌려서 홍합살을 발라먹는 요리입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요리였는데 홍합이 신선해서였는지 엄청 달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고 언니네 부부와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여정지인 도빌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도시간 이동을 할 때 유료보다는 무료 도로로 주로 이용해서 다녔는데요. 이유는 경치 때문이었어요. 좀 더 돌아서 가긴 하지만 더 아름다운 마을들을 보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2시간 정도의 드라이빙 후 저희는 도빌에 도착했습니다. 도빌의 숙소는 이비스 버짓을 이용했는데요. 여기서 2박을 했는데 호텔 가격이 매우 저렴했고 저희가 가려는 골프장이 바로 여기 코앞이었습니다. 이곳은 도심과 좀 떨어진 곳이어서 그랬는지 호텔 주차장이 무료였습니다. Bonjour, on a réservé un Kim. Oui. Ouais. Même ça. Voilà. Je l'ai bien dit.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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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i. Parfait.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합니다. 저희는 조식을 신청 안 하고 왔는데 조식을 먹고 싶으면 아침에 8.9유로를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카드키 없이 비밀번호로 문을 열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에, voilà. Pas mal. 아, 불이 어떻게... 웃긴다. 좀 특이한 방입니다. 화장실 저기 있고, 욕실 있고, 뷰는 주차장 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저렴한 곳이니까 굉장히 모던한 곳이죠. 프랑스는 이런 데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여긴 이렇게 부스처럼 돼 있네요. 화장실이. 부스처럼 돼 있고, 가미 화장실. 근데 되게 쓰기 편리하게 잘 돼 있다. 나는 좋다. 그래도 일본 여행할 때 조금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치? 얼마인가요, 여기가? 여기가 185유로인 거예요? 이틀에? 네. 괜찮네. 185유로면 100유로도 안 되는 거네.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이렇게 좀 따로 있고. 저녁 식사는 근처의 마트에서 초밥 모듬과 연어회를 사 먹었어요. 이거 2개에 20유로가 좀 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일식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초밥. 마트에서 보자마자 너무 땡겨서 샀는데 너무 비싸고 맛도 그냥 그닥이어서 다음부터는 안 먹었습니다. 도빌에 와선 딱히 한 게 없이 하룻밤을 자고 벌써 이틀째 날이네요. 이날 오전 9시에 골프 예약이 돼 있어서 골프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날 몹시 피곤했는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요. 원래 계획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도 먹고 마트에서 골프 칠 때 뭐 먹을 간식이나 샌드위치 등을 사려고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프로샵에 들려 체크인을 하고 버기카를 48유로를 빌렸어요. 그냥 라운드를 떠나려다 배가 고파 도저히 안 되겠어서 클럽하우스 안에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가 샌드위치를 주문하니 샌드위치는 없고 아침 식사용 크루아상은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아상 2개와 빵호 쇼콜라 2개를 물과 함께 주문했습니다. 잔디 상태가 꽤나 좋아 보이는 퍼팅 연습장이 클럽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데 저희는 티업 시간이 임박해서 연습도 못하고 1번 홀로 향합니다. 지금 빵이랑 비텔 2개 샀어요. 너무 비싼 것 같아. 17유로예요, 2개가. 프랑스에서의 두 번째 골프 라운드 장소는 도빌입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만 이동하면 노르망디 관광의 중심 도시인 도빌에 닿을 수 있어요. 1923년부터 도빌의 해변은 유명인들의 방문으로 최고의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골프, 승마, 폴로 경주, 카지노 등 아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아주 럭셔리한 휴양도시로 유명한 도빌은 19세기에 잘 보존된 건축물로도 유명한데요. 이 밖에도 도빌 영화제와 샤넬이 첫 번째 매장을 여기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깔바도스 생산지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럭셔리한 휴양 도시에 프랑스의 10대 골프장인 바리에르 도빌 골프 클럽이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1929년 처음 오픈한 골프 바리에르 골프 클럽은 프랑스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골프 코스 중 한 곳이래요.
도빌 시내와 인근 교외 지역 사이에 있으며 바다를 내려다보며 한적함과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골프장으로 골프장과 호텔이 함께 있어 편리한 곳이었어요. 바리에르 도빌 골프장의 성수기 그린피 가격은 85유로에서 109유로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이그린피 앱에서 한 사람당 80유로가 안 되게 할인을 받고 예약하고 갔어요. 저희가 총 지불한 금액은 2인 그린피 152유로에 자동차 카트 48유로를 추가해 2명이서 200유로에 라운드를 하고 왔습니다. 골프란 운동은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운동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 와서 한 열흘간 일을 하고 여행을 하느라 연습을 못했더니 벌써 라운드를 할 때 공이 이상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좀 방향성이 좋지 않은 샷을 많이 구사해서 벙커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아, 나이스 어프로치. 아, 나 좀 잘 쳐야 되는데 퍼팅 좀.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보기지. 퍼팅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2펫, 3펫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점수는 좋지 못했어요. 남편은 엄청나게 아쉬워했지만 저는 그냥 이런 곳에 와서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친 거에 만족을 합니다. 남편과 골프 여행을 해보니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무척이나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골프도 좋지만 여행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골프와 여행지가 모두 충족되는 여행을 바라는 반면에 남편은 그냥 골프장만 좋으면 되는 굉장히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이 도빌 골프장보다 에트리타 골프장이 더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거든요, 경치가. 그 대신 여기는 그렇게 딱 경치랄 게 딱히 많진 않았어요. 약간 마을보다 위쪽에 올라온 산이었기 때문에 마을 뷰가 좀 보이기는 했지만 여기는 정말 골프를 치는 거에 주력이 된 골프 코스였거든요. 그린 주변에 벙커가 진짜 많아서 좀 샷에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골프 코스였어요. 구력자들이 오신다면 충분히 재미나게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머리 아프고 잘 모르니까 실수도 많아서 사서 고생이긴 한데요. 저희는 이런 사서 고생인 자유로운 개인 여행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럭셔리는 포기하고요. 우선 패키지 여행보다 많이 저렴한 여행 경비가 가장 매력적이긴 합니다. 나는 뭐 19홀 쳤고 왔었어. 18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점심 예약돼 있어가지고 먹을까 말까.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고민 중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18홀을 끝내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 클럽하우스에 예약해놓은 레스토랑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네요. 버기카를 반납하기 전 주차장에 들리는데 날씨가 갑자기 화창해지네요. 아씨, 우리 끝나니까 날씨 좋아. 아침에 치면 안 되겠다. 하긴 뭐 비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저희가 라운드 하는 내내 날씨가 그렇게 구리고 안 좋더니 이제 라운드를 끝내고 집에 가려 하니 날씨가 급 좋아지는 거 있죠? 아쉬운 마음에 기념사진 2장 남기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투르빌에 왔어요. 바로 도빌 바로 옆이네. 우리 그 통영 가면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해안가 도로 있잖아. 도빌 바리에르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을 먹으려다 그냥 숙소로 들어와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좀 쉬다 점심 겸 저녁을 먹으러 시내로 나왔습니다. 여기 투르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저를 먹어볼게요. 저희가 온 투르빌은 도빌 바로 옆 동네예요. 기차역도 도빌, 투르빌 같은 역을 씁니다. 아, 예뻐요. 여기 좀 오래 있을걸. 여기는 차도 카레랑 같은 거 몰고 다니네. 투르빌에는 저희 나라의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해산물 시장이 있대요. 여기서 사 먹는 해산물이 그냥 식당에 비해 저렴하고 신선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 저희는 점저를 먹으러 왔습니다. 길가에 주차를 하고 주차 요금을 정산을 하는데 1시간 40분에 2.9유로 정도 하네요. 주차비 영수증은 차량 대시보드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딱지를 떼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고 길을 바로 건너면 막쉐드 뽀아송이라는 생선 가게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걸 골라서 주문을 하면 되는데 우선 무엇이 있는지 구경을 좀 해봅니다. 해안가의 마을답게 각종 해산물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석화가 크기와 종류별로 가격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해산물로 만든 이런 다양한 요리들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라면을 먹고 와가지고 라면을 먹고 와서 딱히 막 그런데 구경하기 좋다, 그치? 구경하기. 이때 시간이 한 3시 30분 정도 됐는데 라면 먹은 게 그닥 그렇게 내려가지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였는데 남편은 뭔가를 되게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Vous mangez tout ce que vous voyez là, sauf le poisson. Voilà, et on fait des gambas grillées si vous voulez, des langoustes vivantes grillées, des homards, des crevettes et des palourdes grillées si vous voulez. ça c'est déjà cuit. Ça c'est déjà cuit, donc vous pouvez le griller celui-là. 남편이 배가 고프다며 뭔가를 되게 적극적으로 먹고 싶어 해서 해산물 종류가 좀 많아 보이는 한 가게에 들어가서 가격을 물어봤어요. 랍스터는 찜용과 구이용이 있었는데 구이용이 더 비쌌어요. 남편이 구이용을 먹고 싶다 그래서 랍스터 구이용 한 마리와 굴과 조개 그리고 랍스터 샐러드를 하나 시켰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화이트 와인도 2잔을 주문했어요. 원래는 운전 때문에 한 잔만 주문했는데 여기 주인장의 강력 추천으로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장 옆에 빵가게에 가서 바게트를 하나 사왔어요. 랍스터 샐러드랑 같이 먹으려고요.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게 조개를 그냥 이렇게 먹는 거구나. 조개가 회였어, 회. 해산물의 가격은 테이블에서 먹을 때의 가격과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가격이 많이 달랐어요. 한국의 경우는 상차 할인비를 따로 받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종목별로 가져가는 거와 테이블에서 먹는 거의 가격이 그냥 다 다르더라고요. 굴은 크기와 종류별로 가격이 천지 차이로 달랐는데요. 미니멈으로 주문할 수 있는 개수가 6개였어요. 저희는 6개에 12유로 정도 하는 굴을 하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5유로짜리 조개도 시켰어요. 굴은 생으로 나올 걸 알고 있었지만 조개 같은 경우는 익혀서 나올 줄 알았는데 생으로 나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프랑스에 와서 생조개는 처음 먹어보는데 해감을 한 조개에 레몬즙을 넣어서 굴을 먹는 것 같이 똑같이 먹는데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이건 영어로는 랍스터 샐러드고 불어로는 오마르 샐러드라고 하는데 랍스터에서 살만을 발라내 신선한 마요네즈에 묻혀놓은 샐러드예요. 오마르 샐러드는 하나에 10유로 정도를 주고 샀어요. 이거 산 이유는 한국에서는 무슨 이런 해산물 같은 걸 먹으면 나중에 밥이랑 된장찌개를 따로 먹잖아요. 여긴 뭐 그런 식사가 따로 제공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산물로 배를 채우는 것도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빵이랑 함께 먹으려고 샀습니다. 저도 요번에 처음 사봤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강추하니 꼭 드셔보세요. 자,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시킨 랍스터 구이가 나왔는데요. 랍스터는 찜과 구이 2가지가 있었어요. 테이블에서 먹을 경우 찜은 35유로, 구이는 45유로였습니다. 저희는 구이로 시켰고요. 한국에서 익숙하게 먹었던 랍스터 버터구이와 맛이 전혀 달랐어요. 쫄깃쫄깃한 식감에 처음 먹어보는 바질 소스가 되게 독특하니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해산물 이 조개 요리를 이렇게 익혀서 먹지 않네요. 그냥 생으로 먹습니다. 생으로. 근데 달아요. 제가 우선은 라면을 먹고 왔고
남편도 약간은 애매하게 점저를 먹은 거라 양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가볍게 둘이서 이렇게 나눠 먹었지만 만약에 제대로 먹었다면 이게 한 1인분 식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가 시장이어서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었지 아마 근방의 레스토랑에 갔으면 가격이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가격 대비 훌륭한 식사에 굉장히 만족하고 저희는 나왔는데요. 이렇게 4가지 요리에 화이트 와인 2잔까지 합쳐서 79.83유로를 내고 나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여기 주인장분이 디저트라고 깔바도스와 시드르가 섞인 에피타이저 식전주를 주시더라고요. 달달한 사과주를 마시며 기분 좋게 입가심하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지금 밥 잘 먹고 지금 빵 사러 가고 있어요. 아 여기 블랑제리. 우유씨. 오슈가. 어떤 빵? 아 바게트는 아니지. 이런 거 먹자. 이런 거 사가자. 크루아상이랑 빵 쇼콜라랑 이렇게? 이런 거 네. 사가볼까? 빵오 쇼콜라 브리오시. 투르빌에서 점저를 맛있게 먹고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사봅니다. 벌써 내일 오전이면 도빌 호텔에 체크아웃을 해야 해요. 한 도시에서 2박 정도면 충분한 시간은 아니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골프를 치니 엄청 짧게 느껴지네요. 저희가 점저를 먹은 해산물 시장 맞은편엔 이렇게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1인당 30유로에서 50유로 선이면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확실히 산지라 그런지 파리보단 해산물 가격이 저렴합니다. 도빌과 투르빌은 1863년에 기차역이 건설되면서 본격적인 관광의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클로드 모네의 투르빌이란 작품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노르망디 해변의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전시하면서 예술가들에 의해 발견된 아름다운 장소들은 곧 관광지가 되었대요. 이곳은 인구 5,000명 정도의 작은 투르빌의 주 관광 수입 중 하나인 카지노입니다. 1800년도부터 파리의 부르주아들의 휴양지였던 도빌과 투르빌은 파리의 상류층들이 즐겨 탔던 파리 근교의 대표 휴양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카지노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아직 도빌 시내 구경도 하지 못했는데 바로 내일이면 도빌을 떠나야 해요. 오후에 시간이 좀 있고 날씨가 좋아서 도빌에서 좀 유명한 관광지들을 들려보려고요. 도빌은 파리의 생나자르 역에서 기차로 2시간 남짓 걸리는 곳이에요. 파리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노르망디 지역의 항구 도시로 엉플레르나 에트르타는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르 아브르로 간 다음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도빌은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한 번에 도빌 도심까지 위치한 도빌 투르빌 역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저희는 우선 도빌의 랜드마크인 플랑쉬 해변에 찾아왔어요. 주차 티켓을 끊고 해변가의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 금액은 15분에 60센트로 한국 돈으로 약 850원 정도입니다. 1시간을 주차할 때 약 3,400원 정도 하네요. 옛 프랑스 고전 영화 남과 여로 유명한 도빌은 부르주아들에게 사랑받는 휴양지로도 유명해요. 도빌 해변만이 지닌 특유의 분위기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곳이기도 한데요. 덕분에 매년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도빌의 미국 영화제 페스티벌 듀 시네마 아메리칸이고 도빌의 랜드마크인 프롬나드 데 플랑쉬 한쪽에는 영화제에 참석한 감독과 배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부스가 자리하고 있어요. 저 부스 안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부스는 탈의실로 이용하는 곳이고 저 부스 안에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것도 같이 보관하더라고요. 도빌에서 굉장한 랜드마크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저는 솔직히 저희 나라의 강원도 해변이나 남해 해변이나 별다를 차이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이 프랑스지 여기만 찍어놓는다 그러면 강원도에 왔는지 누가 알겠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조금 있다 보니 좀 스케일이 남다른 쇼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에어쇼를 진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 에어쇼는 정말 멋있었어요. 입을 떡 벌리고 감상을 하다 주변에서 쇼가 끝났다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외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주차장으로 나와 미니골프라고 써있는 데를 구경 가봅니다. 여기는 아이와 부모가 같이 퍼팅 연습을 하는 곳이었어요. 휴양지답게 물놀이 말고도 다른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채 1시간이 안 되게 플랑슈 해변에서 놀다가 구시가지 쪽으로 향해 봅니다. 도빌은 프랑스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이 자신의 첫 부티크를 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도빌에서 가장 유서 깊은 바리에르 르후아이알 도빌 호텔인데요. 1913년에 지어진 최고급 호텔로 200여 개가 넘는 객실을 갖추고 있대요. 가브리엘 샤넬이 자신의 첫 부티크를 연 것도 이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샤넬 부티크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샤넬 부티크는 없었고 샤넬의 옛 공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내에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의 샵들이 있었는데 건물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어요. 도빌은 경마장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경마장 중 하나로 경기 관람을 직관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희는 시간이 안 되어 관람하지 못했지만 경마를 관람하기 위해선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한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고급 레저에 속하기 때문에 반바지나 슬리퍼 등은 신고 들어갈 수 없대요. 도빌 중심부에 위치하고 바닷가와도 가까운 빌라 스트라스버거에 왔는데요. 20세기 초에 건축된 빌라인데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작은 성과 같은 모습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이곳은 원래 미국인 더비드 스트라스버거가 건축했지만 이후에 도빌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벽돌로 지어진 네오 노르망디 스타일의 건축 양식이 매우 아름다운 건물과 정원으로 둘러싸인 건물로 건물 내부는 호화로운 장식과 가구로 장식되어 있대요. 도빌시에 기증된 이후에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어 전시된 미술작품과 고급 가구 등을 볼 수 있게 했다는데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아쉽게도 빌라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라 구경을 못하고 왔습니다. 도빌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오늘은 그 다음 여행지인 낭뜨로 이동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어제 투르빌에서 사온 빵이랑 함께 먹으려고요. 자판기 커피 가격은 1.4유로로 한국 돈으로 약 2,000원 정도 하네요. 호텔 안의 라운지에는 아침 식사를 돈을 내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커피 한 장 딸랑 빼서 빵을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좀 그래서 주차장이 보이는 테이블로 나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거는 크로아상인데 이렇게 납작하게 있고 이거는 브리오시로 만든 빵 회장이에요. 이거는 평범한 애플파이. 그리고 우리 남편이 잘못 산 우유가 아니라 그 뭐지? 이걸 뭐라 그러지? 크림. 요리에 들어가는 크림. 좀 잘 보고 사지 이걸 갖다가 마셨는데 크림이야.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크림이야. 아 진짜. 보나페티. 아침 일찍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도빌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한 후 몽생미셸을 가기 위해 떠납니다. 몽생미셸로 떠나기 전 도빌 옆에 작은 마을에 주말에만 서는 장이 서 있다고 해서 거길 들려서 점심에 먹을 먹거리들을 사가려고요. 저희는 지금 그 도빌에서 2박을 하고 지금 몽생미셸로 떠나려고 하는데 저희 지인이 여기 도빌에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이 섰다고 장을 보고 가라고 해서 말레 슈글라메르라는 곳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했고요. 이 동네를 약간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가보려고요. Bonjour. Ça c'est pour les deux? Oui, pour les deux. Ah oui, d'accord. Je vais voir. J'ai pas de couteau. Je suis en train de voyage. Je voudrais manger, mais bon. Ah bon? Vous voulez que je vous le coupe en deux?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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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i. Toujours bien.
하나 사기로 했어. 아저씨가 잘라주신대. Oui. Thomas, tu vas me donner un sac en plastique?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바닷가 옆 동네라는 도빌에서 엄청 가까운 작은 마을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메론 2개가 5유로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사면 3유로에 주시겠다고 해서 하나만 사기로 했어요. 신선해 보이는 납작 복숭아도 몇 개 사고요. 저번에 먹었던 랍스터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서 요번에는 게살로 만든 크랩 샐러드를 하나 샀는데 하나에 9유로입니다. 바게트를 사서 그 위에 얹어 먹을 거예요. 메론과 함께 먹을 하몽을 봅니다. 재래시장에서 사려고 보니 하몽 가격이 비싸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마트로 향합니다. 주말장에는 사과와 배로 만든 노르망디 전통주도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직접 양봉한 꿀도 많이 팔더라고요. 이곳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오지 않지만 유명한 관광 명소인지 저렇게 관광 기차가 운행을 합니다. 도빌과는 스타일이 다른 소박한 해변가 마을이지만 저희에겐 도빌보다 충분히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을을 둘러보고 물과 하몽을 사기 위해 도시 안에 있는 작은 마트에 들렸어요. 3유로짜리 하몽이 보이길래 하나 집어들고 물은 하나로 한 1,000원짜리 정도 되는 제일 저렴한 물을 2개 샀습니다. 발레-슈글-라-메르에서 먹을 걸 챙겨서 몽생미셸로 떠나는 길인데 한 2시간 정도 가면 되네요. 지금 저희는 그 몽생미셸로 떠나는 중인데요. 그 옛날부터 이상하게 몽생미셸 갈 때 날씨가 안 좋아, 그치? 항상 좀 이랬지. 항상 날씨가 좀 여기 노르망디가 그런 건지 하여튼 날씨가 쨍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구름 끼고 약간 비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저희는 사실 몽생미셸을 2번이나 왔는데 다시 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몽생미셸로 출발. 드디어 여행 5일차 만에 주유도 하게 되었는데 휘발유 30리터를 주유하니 총 56유로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는 후불제여서 캐셔에게 딱 56유로만 계산을 했는데 다른 곳은 선불제로 진행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몽생미셸로 향하는 도중 점심시간이 다 돼서 아침에 장을 본 식재료들로 점심도 이렇게 피크닉을 해서 먹었습니다. 신선하고 달콤한 메론 위에는 짭짜름한 프로슈토를 올려서 레몬 프로슈토를 만들어서 먹었고요. 생선 가게에서 산 게살 샐러드는 가꾸운 바게트를 사와서 저렇게 잘게 잘라 샐러드를 얹어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디저트로는 아침에 먹다 남은 애플파이를 입가심으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몽생미셸에 도착했어요. 지금 있었던 데서 지금 얼마나 걸렸죠? 2시간?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중간에 오다가 차가 엄청 막혔어요. 얘네도 오늘이 토요일이고 바캉스라서 많이 여기 놀러 온 것 같고 영국에서 엄청 많이 왔어요. 이것도 영국 차네. 영국, 뭐 벨기크, 네덜란드. 막 전 세계 유럽, 그러니까 전 세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여기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은 도버해안만 건너면 올 수 있으니까 또 관광사만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반가워요. 여기 이거 타고 가야 돼요, 여보. 이쪽 길로 쭉 걸어 올라가면 셔틀을 탈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대요. 저희는 셔틀버스를 타고
지금 몽셴미셸을 갈 거예요. 바다로 둘러싸인 바위섬에 지어진 약 1300년 역사가 담긴 수도원인 몽셴미셸에 왔어요. 이날이 주말이고 바캉스 시즌이라 주차장에 차가 한가득이네요. 몽셴미셸을 가기 위해선 우선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몽셴미셸로 이동해야 했어요. 셔틀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10분 정도면 바로 몽셡미셸 섬에 도착할 수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를 이용해 수도원까지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20년 전 유학생 시절일 때 여기 몽셡미셸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항도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 몽셡미셸 주변의 갯벌을 2시간 30분 정도 횡단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는 유학생 초창기 시절이라 항도네란 단어가 산책이길래 슬리퍼에 핸드백을 메고 갖가지 멋을 내고 왔는데 사람들이 트레킹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온 거예요. 잘 모르고 엄청 멋을 내고 왔는데 운동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이드가 동행하는 갯벌 트레킹 코스였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트레킹을 하다 고생을 엄청 한 추억이 있는 몽셡미셸입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이동을 했고 이제 이 문을 통해서 몽셡미셸에 올라가려고요. 몽셡미셸이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708년으로 아브란슈의 주교 오베르가 꿈에서 대천사 미카엘을 3번 정도 만나고 미카엘이 몽tom브라는 산에 성당을 지으라고 꿈에서 말해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게 몽셡미셸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인근 주민들은 여기를 무덤산이라고 불렀대요. 무덤산에 성당이 지어진 이후로 샤를마뉴 대제가 몽셡미셸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성 미카엘의 산이란 뜻입니다. 여기 이런 것도 판다. 무디. 총칼. 총이랑 칼이랑 알라포스트 우체국이에요. 여기서 저기 우체국에서 카드를 보내면 이제 가나 보더라고요. 여기 그거 뭐지? 옛날에 나 보냈던 것 같은데. 몽셡미셸 성당에 올라가기 위해선 15세기부터 16세기 중세시대 건물들이 남아있는 거엉휘를 지나가야 합니다. 넓은 길이란 뜻이에요.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땐 아주 좁은 길이지만 중세인들에겐 이 길이 정도가 넓은 길이었나 봅니다. 이곳은 예전에 군사와 순례자들의 휴식처가 되었던 곳으로 지금은 호텔과 상점,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서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몽셡미셸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30명으로 여긴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저희가 방문한 날이 토요일이고 바캉스 시즌이라 마을이 아주 그냥 터질 것 같이 사람이 많더라고요. 수도원이 산에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에 그 수도사들 약간 유폐시켜 놓고 그러는 곳이었다고. 감옥? 한마디로 감옥 같은 곳? 1423년부터 1433년 영국군은 몽셡미셸을 함락시키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훗날 이 저항 정신이 100년 전쟁의 잔다르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몽셡미셸 수도원은 프랑스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당연히 수많은 신도들의 헌금과 함께 불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섬에 여러 건축물들이 추가가 되고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타락한 종교계가 무너지며 수도원의 힘은 약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르러서는 수도원에 남아있는 수도승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도원은 폐쇄되었고 추후 프랑스 정부의 손에 넘어가 공화당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을 잡아넣는 감옥으로 개조되었다고 합니다. 1836년 장발장을 쓴 빅토르 위고를 비롯한 많은 유명 인사들이 몽셡미셸을 국가보물로 생각해서 복원 캠페인을 시작하고 감옥은 1863년에 폐쇄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874년 몽셡미셸은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의 복원 사업을 거쳤다고 하네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은 몽생미셸을 영국군을 정찰하기 위한 막로로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몽생미셸은 이미 유명한 장소였기 때문에 수많은 독일인 관광객으로 상점이 번성했다고 하네요. 그 이후 몽생미셸은 1944년이 돼서야 연합군이 독일군을 몰아내고 다시 프랑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대요.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이래로 꾸준하게 프랑스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몽생미셸은 프랑스의 어떤 관광지보다도 특별한 곳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노르망디 지역에 왔다면 몽생미셸은 꼭 둘러봐야 될 관광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비 17유로 나왔어요. 아씨 여기서 이쪽으로 못 나가나? 나가는 것 같아. 거의 얼마야 주차비만? 17유로면? 25,000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몽생미셸의 주차장 가격은 굉장히 비쌌는데요. 성수기에는 30분부터 3시간까지는 17유로, 비수기에는 30분부터 3시간 사이는 8유로로 성수기 때 무진장 비쌌습니다. 도보로 30분 거리에 무료 주차장이 하나 있기는 했어요. 저희는 너무 멀어서 이용하지 않았는데 만약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몽생미셸 잘 봤고 이제 낭뜨로 갑니다. 낭뜨로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네요. 여기서.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려서 낭뜨로 가서 낭뜨는 뭐 별거 볼 거 없대요. 그래도 도시 구경 좀 하고 내일 바로 어디로 가죠? 내일은? 보르도? 오늘 자고 내일 바로 보르도 갑니다. 아, 오늘 자고 내일 바로 보르도 간대요.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보르도 월요일날 골프 치는 거죠? 네. 보르도 한번 일요일날은 뭘 할지 봐야 되겠다. 보르도로 출발!